집 한 채 사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 집 마련 없이는 성공도 안정된 미래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다들 그러더군요. 집부터 사야 한다고, 전세나 월세는 그냥 돈을 버리는 거라고, 지금 안 사면 평생 기회가 없을 거라고. 저 역시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9년째 사귀던 여자친구는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언제쯤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있을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연글을 했습니다. 통장을 모두 긁어 모으고 부모님께 손을 벌려 4천만 원을 더 보탰고 대출 한도를 끝까지 끌어올려서 간신히 수도권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날, 제 손은 떨렸지만 가슴은 뛰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집주인이 되었다는 안도감과 자부심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 집 샀어. 그녀의 목소리에서 안도가 묻어났고 저는 그제야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청첩장을 돌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집값은 제 월급보다 몇 배나 더 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부동산 앱을 켜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호가가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오르는 걸 보며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평수 매물이 제가 산 가격보다 3천만 원 높게 나온 걸 보고는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전세로 살던 시절 2년마다 이사를 다니며 집주인 눈치를 보던 제가 참 한심하게 느껴지더군요. 월세로 살면서 매달 돈이 사라지는 걸 지켜보기만 하던 그 시절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왜 진작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겁을 먹고 망설였을까 싶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느라 매일 라면을 먹었어도 행복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고생조차 투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편의점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최대한 많이 먹어두고 커피는 믹스커피로 버텼습니다. 친구들 만나자는 연락에도 바쁘다는 핑계를 댔고 주말엔 집에만 있으며 돈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금 조금만 참으면 나중엔 다 보상받을 거라고, 이 고통이 곧 자산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고, 우리 곧 결혼하면 여유로워질 거라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때는 계속 오르기만 할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부동산 이야기를 했고 뉴스에서도 집값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유튜브를 켜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더 늦기 전에 사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저는 마치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탄 사람처럼 느껴졌고 뒤처지지 않은 제 자신이 대견했습니다. 회사 후배가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한다고 하자 저는 자신 있게 조언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고, 나처럼 용기를 내보라고. 그때 제가 얼마나 우쭐해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누군지 몰라도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했던가요. 부동산 흐름이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 오르고 말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20만 원씩, 30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늘어났습니다. 규제가 생기고 대출이 조여들고 거래량이 뚝 끊겼습니다.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확인하던 시세는 조금씩 그리고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곧 다시 회복될 거라고, 이건 그저 숨고르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들어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서로 위로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괜찮을 거라고, 입지가 좋으니까 금방 오를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시세는 계속 떨어졌고 제가 산 가격보다 1억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월급으로 대출 이자만 계속 내다간 결혼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와 결혼 날짜를 잡으려고 했지만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니 불가능했습니다. 이자만 내고 나면 생활비조차 빠듯했는데 결혼식 비용과 혼수를 마련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점점 불안해하더군요. 우리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상황이 나아지면 바로 하자고. 그렇지만 그건 저의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40살 되기 한 해 전에 9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에게 차였습니다. 하루는 여자친구와 카페에 있었는데요. 여자친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너 저와 함께하는 미래가 더는 그려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는 가정을 꾸릴 자신이 없다고. 자기도 나이가 있는데 더 기다릴 수 없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 미래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9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헤어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없는 제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살 집을 마련하겠다고 연구를 했는데 정작 그 집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다는 아이러니. 그 후로 몇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이 나오는 직장이었지만 그 월급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결심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한번 크게 벌어서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 들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해봤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공부하고 상품을 소싱하고 광고도 돌렸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치열했고 마진은 박했습니다. 몇 달 하다가 재고만 남기고 접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투자도 했습니다.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남은 돈을 넣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수익이 났습니다. 이거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미끼였습니다. 더 큰 금액을 넣으라고 했고 저는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기였습니다. 경험도 없고 인맥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일들은 하나같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빚은 늘어났고 자산은 줄어들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월급의 2배가 넘었습니다. 카드값을 카드로 돌리고 대출로 대출을 막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출을 감당 못해서 결국 아파트를 팔아버렸습니다. 급매로 내놓으니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렇게 손에 쥐었던 내 집 마련의 꿈은 몇 년 만에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날의 설렘도 시세가 오르는 걸 보며 느꼈던 뿌듯함도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으로 빚을 정리하고 나니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작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집을 사지 말았어야 했을까? 회사를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을까? 사업에 손대지 말았어야 했을까? 후회와 자책만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린 것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진 것도 모두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큰 병 없고 당장 일할 수 있는 몸뚱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디냐 싶기도 합니다. 다시 일용직부터 시작할 수 있고 작은 월급이라도 받으며 천천히 재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면 다시 웃을 날이 오지 않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훈이라였습니다.